네, 오늘 좀 굉장히 좀 센 얘기가 나왔죠. 네. 저런 기사가 나온다니까요. 진짜 근데 입춘 지나니까 딱 나왔어요. 그게 이제 입춘이 이제 설날 연휴 끝나고 바로 이제 다음 날이기도 했고 올해는 월요일이었잖아요. 사실은 제가 화요일 그리고 오늘 두 번 있는 요번 주에 두 번 있는 헌재에서의 이 증인 신문 요 네네. 5차 6차 변론기일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윤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증인들 간의 어떤 뭐 입씨름, 말싸움, 뭔가 사실관계에 대한 전혀 반대되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드러나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 국민적으로. 그렇게 되면 많이 바뀔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 보여요. 거기에 연휴 동안 정치인들은 뭔가를 하니까 기사들이 이제 새로 생성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제가 뭐 예언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 기사가 오늘 아침에 딱 떴습니다. 예언하신 건 아닌데 예측은 정확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. 우리 같이 했잖아요. 근데 만난 분들이 지금 총 이제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건 세 분이지 않습니까? 조갑재, 그렇죠. 유인태,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예, 세 예, 분을 예. 만나셨는데 아무래도 비중은 김종인 위원장님에 대해서 많이 언론사 기자들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렇죠. 김종인 위원장은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. 뭐 좌우를 넘나드는 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는 뭐 구루라고 그러죠. 네. 그냥 실력자,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본인이 뭐 경험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뭐 논리, 지식을 동원해서 뭔가 이기게 하는 뭔가를 갖고 있는 분, 뭐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. 그쵸. 선거 기술자라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2020년에 저희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을 때 대변인 하면서 제가 모셨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시각으로 정치를 보고 어떠한 무게를 갖고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가를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무게를 굉장히 둬요, 저는. 그리고 그대로 많이 되고요. 제가 제일 놀란 게 20년도 중간에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생기잖아요. 그때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할 때 딱 말씀하신 게 다음 시장은 오세훈이 나가면 돼. 딱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아무런 뭐 무슨 여론조사도 없고 그런 거 없었을 때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 결국 되셨잖아요, 오세훈 후보가. 네. 그 과정, 그다음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. 그래서 결론은 이제 별의 순간 얘기까지 나와서 대통령까지 되잖아요.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예측성 발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연이 있어서 난 이 사람 지지해 이런 것도 아니고 지지가 아니잖아요. 이렇게 될 것 같아. 상황은 이래. 이 사람이 유리하고 이 사람의 지지율이 이렇게 갈 것 같아.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렇죠. 네. 드라이하지만 무게가 엄청나죠.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기자들이나 이게 여론 돌아가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저런 예측성이 단순하게 립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아니니까. 절대 아닙니다. 예, 절대로 아니니까 이거 뭔가가 또 뭐 있는 거 아니냐? 한동훈 대표가 뭔가 또 있는 거 특히 오늘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유심히 봤던 게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면 63%의 지지율을 받았던 전당대회 때 받았던 63%의 지지율을 금방 회복할 거란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뭐 결이 좀 같은 얘기를 계속 드렸었잖아요. 자, 지난번에 63%를 민심 당심 동일하게 얻었었던 그 상황, 그것이 재현될 거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 63 중에 최소 20에서 25는 남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상당히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. 보수적으로. 그렇죠. 아주 보수적으로. 보수적으로. 봤을 때.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바라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가 꽤 의미 있는 숫자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. 네. 그것을 제가 계속 유심히 본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. 네. 예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를 볼 때 반 넘는 분들이 기각을 원하고 또는 기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는
둘 다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이쪽으로 생각하고 싶어.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도가 한 20%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. 15에서 20% 정도.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. 폭발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상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이제 상황이 변한 다음에 봐야 되겠지만 잠재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 표시를 유보하거나 살짝 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63% 한동훈 대표에게 표를 줬던 그 구성 그 분들은 국민의힘 당원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면 무당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역으로 37%만 친윤이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예, 63%는 비윤 또는 그렇죠. 반윤이었다는 반윤. 얘기입니다. 근데 그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진행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윤 반윤이었던 사람이 친윤으로 바뀐다? 그건 좀 어려워 보여요. 또 그때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결이 다르다는 거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63을 줬는데 윤 대통령 탄핵되는 이 과정에서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를 철회한다? 그럼 지지 철회한 사람 원래 37%였던 사람 외에 63% 한동훈 대표한테 표를 줬던 사람 중에 이게 말이 되면서 지지를 철회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? 네. 그 관점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. 결론은 탄핵에 대해서 기각될 거라고 기대하시고 또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의 의사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어디로 갈 거냐. 그 기대,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거냐. 그걸 보자는 얘기입니다. 저는. 그러니까 저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여론조사상 특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투표가 아니라 어쨌든 적극적인 응답을 해야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보통 이렇게 정치 이슈가 좀 정치 뉴스나 기사에서 좀 멀어지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 지지율이 많이 빠집니다. 빨리 빠집니다.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. 특히 지금처럼 정치 뉴스가 굉장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. 근데 이런 시점에서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되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기사는 거의 없어요.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언론 노출이 많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일정 수준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사실 더 빠질 줄 알았어요. 사실 그것보다도. 근데도 최종 저지선이 있고 거기다 실제적으로 어쨌든 한동훈 대표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토 반응이 있음에도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는 그만큼 한동훈 대표의 저력이 또 다른 저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 폭발성을 보자는 얘기고 한동훈 대표가 정말 만약 대선이 있을 때 다시 정치를 재개할지 말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. 뭐 아직 모르잖아요. 사실 물론 네. 저는 하시라고 100% 믿는데 네.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를 유보하는 그 분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감안을 하고 이 앞으로 전개될 대선 전국을 바라봐야 한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.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많이 나와서 이게 얼마까지 갈 거냐 이런 예상도 의미가 있지만 이왕이면 좀 더 커질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더 맞을 그렇죠. 걸로 저는 보여요. 그러니까 저도 이게 느낀 게,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 최근에 뭐 대표님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니까 기자님들이 저한테 되게 사실 전화가 많이 왔었거든요. 대표님 언제 움직이시냐, 활동하냐. 사실 저는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데 대표님도 연락 좀 받으셨지 않나요, 기자들이나? 네, 뭐 하여튼 그런데 네.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이 전국에서 분명히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. 네. 그게 출마가 됐던 뭐가 됐던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.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질문이 왜 나오고 한동훈 대표가 언제 움직여요? 뭐 어디서 커피 마셨어요? 이렇게 관심 갖는 이유 생각해 보면 다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. 그렇죠. 관심이 없는데 누가 물어봅니까? 그 지금 방금 엄청 지금 중요하신 말씀.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. 스스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사람하고
관심이 가는 대상하고는 행보가 달라요. 전자는 관족이라고 하고요. 후자는 다르게 얘기합니다. 맞아요.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, 우리는. 네. 근데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한동훈 대표님은 이제 계속해서 당장 뭐 나오는 것보다는 아니면 뭔가 또 어떤 행보를 하실 거라고 또 예상입니까? 그러니까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곧 나오리라고 봅니다. 예, 그거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. 하루가 다르게 이 상황이 변했잖아요. 그렇죠. 지금은 변합니다. 지금 네. 뭐 이재명 뭐 재판도 있지만 네. 윤 대통령 직접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. 네. 또 군인들 나와서 다른 얘기하는 거 또는 용감하게 국회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걸 보면서 뭘 느끼냐. 여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증거도 있어요. 강경 보수 소위 극우라고 얘기하는 전 그 표현 싫은데 네. 강경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벌써 분열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예, 이건 분열이 맞습니다. 네, 확실합니다. 그거.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에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광화문파, 여의도파가 나오고 서로 막 정말로 뭐 그냥 내전을 하고 있어요, 자기들끼리.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? 이게 기대가 깨져서 그래요. 이 사람들이 뭉치면은 어떻게 생각했어요? 뭉치면 체포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체포를 막았습니까? 못 막았죠. 못 막았죠. 그다음에 서부지법 몰려가서 난리를 치면은 구속영장 안 떨어질 줄로 굳게 믿었어요. 구속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현직 대통령을 무슨 구속을 해? 야 이미 체포영장 시간 끝났어. 풀어 하다가 새벽 3시에 영장이 떨어졌어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실망감에 무슨 짓을 했어요?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. 네. 거기에 그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? 국민적 비난과 그렇죠. 그다음에 이제 막 잡혀가니까 서로 책임 전가했잖아요. 네. 네가 영상 찍어서 그래. 네가 무슨 말을 해서 그래. 네가 우리 말 안 듣고 이래서 그래.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빠지기 시작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그 집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동력을 많이 잃었다고 저는 들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기대하는 게 마지막 하나가 뭐냐 대통령 이제 파면 안 되고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. 그거 이제 신앙처럼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게 일반의 예상처럼 적어도 반 이상은 탄핵 인용이 나올 거라고 보시잖아요. 그걸 원하건 안 원하건 간에.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엄청 시끄럽겠죠. 그렇죠. 근데 그 광장의 열기가 금방 식을 겁니다. 네. 그 식었을 때 어떤 침묵이 나올까요? 그 침묵 이후에는 뭐가 또 벌어질까요? 현실이 닥치는 거예요. 현실이 대선 날짜 박히고요. 대선 스케줄이 나오고요. 경선 관련해서 룰 정비하고요.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. 당은 살아야 되고 일은 해야 돼요. 시계는 돌아가니까. 그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이렇게 크게 얘기했던 예를 들어 전한길 같은 분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.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? 그때 가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에 누가 관심을 쏟겠어요. 그러니까 늘 이성을 갖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뭘 갖고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. 지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정치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더 합니다. 민주당이 더 흥분해 있어요. 이재명 사실. 하는 거 네. 봐요. 아까 저 댓글 보니까 이제 조정훈 의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면 마이너스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한 걸로 저는 아는데 네. 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정치잖아요. 제가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비판을 했지만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정도는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. 배지만 달았다고 해서 정치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 배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진짜 정치인 아니겠어요?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데 강화문파와 여의도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. 사실 한 개 더 있습니다. 서초동파가 또 따로 있습니다. 네? 서초동에서 그것도 뭐예요? 황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또 집회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. 그리고 아주 소수긴 하지만 헌법재판관 앞에서도 또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뭐 네 개라고 하더라고. 네, 개파가 다 개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다
뭐 좀 지지 세력, 주체 세력이 조금씩 다 주파수가 달라요. 다르구나. 달라요.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해요. 저기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힘을 합쳐서 쭉 밀고 나가야 이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그거는 많이 없을 그럴 수가 것 없어요. 같아요. 얼마나 네. 허무해요. 그렇죠.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막 떠들 때야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1, 2분은 좋지만 그래서 남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. 그래서 뭐가 바뀝니까? 결론이 탄핵 관련해서 결정이 나왔어요. 나는 인정 못한다. 알겠다고요. 그래서 뭐가 바뀌냔 말입니다. 우리는 결과가 바뀌어야 우리 생활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.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선거를 이겨야 됩니다.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에 대해서 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근데 설득이 어떻게 폭력으로 가능해요?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. 논리와 뭐 감성을 자극하든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런 능력 없이 공격만 하고 쟤는 나빠. 쟤 나오면 안 좋아. 이런 얘기만 갖고 어떻게 남을 설득을 해요.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양쪽 다다. 네. 근데 그러면 안 된다. 김종인 위원장도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. 우리가 저희 당이 이재명만 비난해서 되겠냐. 이재명은 안 됩니다. 그 구호 갖고 되겠느냐. why me? 왜 내가 돼야 되냐를 설득을 하는 게 먼저인데 쟤는 안 돼요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쏟겠느냐. 그 얘기입니다. 네, 저도 말씀 들은 것 중에서 공감되는 것 중에 많은 게 저희가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심리 중이니까 여론이 들쑥날쑥할 거예요. 근데 탄핵 결정이 나고 나면 정당은요 정권 재창출, 그러니까 정권을 창출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. 태생의 이유입니다. 그럼.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향,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정당은 무조건 그게 정권 창출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고 결국 그 상황이 되면 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,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. 그렇죠. 그게 아니신 분들은 진짜 이념적으로 완전 오른쪽에 있는 분들, 민주당으로 치면 완전 좌쪽에 있는 그런 분들을 빼고 저희는 진행을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